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CJ부동산의 크리스. 조슈아입니다. 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대표님께서 목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거의 다 이제 완전히 회복됐고요. 네. 예, 하여튼 조심해서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네, 이제 벌써 5월 하고도 8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요. 한국에 있는 또는 같이 계시는 가족분들께 또 부모님들께 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네. 특별히 이제 4월을 지나서 이제 5월이 됐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호주 4월의 부동산 어떤 실적과 어떤 브리즈번의 주택 가격 동향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지라도 이제 4월 30일이 지나서 이제 5월 이제 첫 주에 코알로직에서 전체 실적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발표했는데 중요한 건 호주 전체 주택 가격은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 중이고, 네. 다만 이제 상승률 자체는 이제 과거 한 1, 2년 대비해서는 소폭 줄었어요. 특히 굉장히 광폭 상승을 하던 애들레이드나 네. 퍼스 이런 쪽이 조금 정상화.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사실 급하게 올랐죠. 그래서 이제 약간 정상화가 되면서 전체 상승률은 0.3%가 좀 올랐습니다. 올랐고, 브리즈번만을 보더라도 브리즈번 한 0.4% 4월 달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꾸준하게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호주 전체적으로 또 브리즈번 또 시장마저도 이제 아주 이제 스테디하게 조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주택 상승을 하긴 하지만 기존과 같이 이제 좀 어떤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는 이제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그렇다면 2025년 그 누적으로 했을 때의 상승률은 어떤가요? 네, 호주 전체로 보면 3.2%가 이제 누적으로 좀 올랐고, 저희가 이제 브리즈번에 있고 브리즈번만을 좀 본다면 이제 연간 누적으로 보면 2025년입니다. 12개월이 아니라 2025년만 놓고 보면 1월에서 지금 4월까지 한 1.3%, 1.4%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하우스보다 유닛의 상승률이 더 좀 올랐습니다. 네. 네, 하우스보다 더 빠른 상승률. 비슷비슷한데 유닛만을 놓고 보면 한 1.7% 가까이 지금 상승이 됐고, 이제 하우스하고 유닛을 토탈 평균해서 보면 한 1.3%. 그리고 연간 누적, 지난 12개월을 누적해서 보면 브리즈번이 한 7.8% 정도 올랐습니다. 네,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네. 어쨌든 그 올림픽이라는 어떤 호재가 계속 그 상승에 또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싶은데요. 네. 그 말은 상대적으로 그 고가의 매물들은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딱히 보면 사실 이제 양극화가 돼서 브리즈번 시티 카운슬에서 내에서 보면 네네. 우리가 특히 알고 있는 좀 좋은 주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카렌데일이나 네네. 로치데일, 네네. 그리고 시티 가까운 쪽 이쪽의 하우스 매물의 가격 상승도 여전한데, 네네. 단지 이제 그 가격이 너무 하우스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유닛으로 좀 집중되는 그 디맨드들이 좀 많이 커졌어요. 커지면서 유닛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컸고, 하우스 가격도 여전히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우스 가격 중간 가격이 거의 100만 불에 육박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확한 가격은 98만 9천 불이 좀 넘어가고 있고, 조만간 한 1밀리언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닛 가격은 한 70만 불 정도. 미디엄 프라이스가 여전히 70만 불인 건가요? 네, 미디엄 프라이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매물을 구입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특별히 요즘 저희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로건 쪽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예. 브리즈번 사우스 쪽에서 보면 역시 브리즈번 카운슬 내에는 이제 미디엄 프라이스가 이제 1밀리언을 훨씬 넘어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접근성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땅 사이즈도 계속 작아지잖아요. 맞습니다. 네. 거의 뭐 300스퀘어 단위로 이제 요즘에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어떤 땅에 대한 그런 그 매력도 측면이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찾기 위해서 로건 쪽을 많이 찾으시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우드리치, 관심도가 상당히 커졌고 찾으시는 분도 많고, 저희가 최근 매물에 대한 최근 저희가 리스팅한 매물을 좀 봤을 때는 문의가 엄청 많았죠. 너무 많죠. 네.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expectation price보다 거의 한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는 높게 지금 형성이 돼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이번에 판매한 매물이 60만 불 거의 뭐 후반대 되면 좀 좋은 가격이다 싶었는데 70만 불 초반으로 끌어올려서 잘 판매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드리지 하면은 어떤 크리미널 레이트가 높아서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어떤 그 로케이션상의 위치, 나중에 이제 저희가 맵으로 띄워드리겠지만 이 위치가 이제 이 이상 밀트로 내려날 수 없는 이 가격대에 이제 여기서 이제 포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도 지금 이제 들어오는 오퍼나 이런 걸 봤을 때 와, 이 가격대가 이제 우드리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어떤 지역적인 특성의 이제 메리트를 발휘하는 이제 그 시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별히 또 저번 주 토요일 날 이제 호주에 큰 행사가 있었죠. 네, 총선이 끝났죠. 네. 그래서 기존에 집권당이던 이제 노동당의 승리로 끝나게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특별히 어떤 정책들을 또 제시를 했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호주 노동당 그 앤서니 알바니지가 이제 당선이 됐고, 네. 그동안 그 기존에 추진해왔던 그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네. 가장 큰 정책이 120만 호 건설입니다. 120만 가구 신규 하우스를 2029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금 예산도 상당히 큰 규모로 1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좀 배정을 해놨고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벽에 부닥쳤어요. 뭐냐면 속도가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만에서 30만 가구 정도는 지금 늦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지금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120만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좀 비판적인 평가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만큼 또 디맨드는 엄청나게 많은 반면에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테이프에서 있던 이런 카펜트리 교육이라든지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이런 정책들도 다 같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이 120만 가구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이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또 듣기로는 Help to Buy 뭐 그렇죠. 이런 또 정책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당에서 또 이제 주택을 이제 첫집 구매자들한테 좀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기존에 가장 큰 게 결국 퍼스트 홈 오너 그랜트 3만 불에 대한 혜택, 그 다음에 70만 불 이하 주택에 대한 그 퍼스트 홈 바이어 컨세션, 이제 스탬프 듀티를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거였는데, 이제 헬프 투 바이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아마 빠르면 2025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따로 떼서 저희가 왜 그러면 첫집 구매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떻게 좀 형성이 돼 있고 그걸 컴바인 시키면 어떻게까지 맥스마이즈 될 수 있는지를 좀 저희 설명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한 세션을 만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외국인들은 기존 주택을 살 수가 없죠. 앞으로 2년 동안. 네, 맞습니다. 네, 새 집만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외국인들이 너무 투자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들여다보면 집값이 너무 올라가기도 하고 과열 경쟁이 붙어서 주택을 실제로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억누르는 제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정부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자, 노동당이 집권을 하게 됐는데 과연 이것이 부동산의 앞으로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어떻게 이거 저희가 사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내 입장이 구매자냐 아니면 네. 판매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뭐 좋은 방향이냐 아니면 안 좋은 방향이 결정이 날 텐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한쪽 편향적으로만 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구매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게 시작하면 이 경제 자체가 굉장히 좀 디프레션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맞춰줘야 되고, 첫집 구매자들, 그러니까 사회에 신규로 진출하는 그런 층들에 대한 어떤 배려 정책, 뭐 이것들이 좀 같이 복합되면서 움직이게 돼.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건강한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네, 판매자와 구매자 밸런스 잘 맞게 노동당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근데 여전히 공급 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수급 불균형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저희들이 5월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RBA에서 이자율 인하가 확실시 거의 됐다고 계속 뉴스가 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됐지만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특별히 어제 미국 연준에서 기존 은행 금리를 이제 동결하겠다고 이제 발표가 나므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호주 이 RBA 영향도 미칠지 않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는 네. 뭐 서로 링크가 돼 있잖아요. 예, 예. 호주만 뭐 독불장군처럼 쭉쭉 내리칠 수도 없는 거고 네. 사실 세계 관련돼 있는 뭐 무역으로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다 엮여 있는 글로벌 경제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동결시켰어요. 1월, 3월, 5월 세 번 연속.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파급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가긴 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호주 RBA에서는 이번 5월 20일 날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사뭇 뭐 여러 은행에서 4대 메이저 은행에서도 좀 예측하기를, 네. 기존의 0.25%포인트가 아닌 조금 더 빅스텝을 좀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엊그저께 7일 날 미 연준에서 그렇게 발표를 동결을 해버리는 바람에 예, 예. 그런 분위기가 살짝 식었습니다. 식어서 네. 반반이에요. 지금 뭐 0. 이제 내리긴 내릴 건데 0.25냐, 0.5냐. 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보로잉 파워가 틀려지고 시장에 대한 경기 활성화 정책 위주로 이제 갈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부동산 시장에 이제 펼쳐질 거니까 당연히 지금 꿈틀꿈틀해요. 사실 느낌에 오기 시작했어요. 로건이든 브리즈번 시티 카운슬이든 뭐 입스위치건 아니면 저쪽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뭐 투움바 가까이도 지금 부동산 저희가 실적을 보고 있는데 뭐 꿈틀꿈틀합니다. 노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발표가 되면 뭐 실제로 빅스텝이 발표가 됐다 그러면 더 빨리 반응을 하겠고 0.25% 해도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활기가 좀 더 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매물이 잘 안 나와요. 맞습니다. 네, 조금 이제 타이밍을 보시는 것 같아요. 계획은 있으나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타이밍을 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이게 발표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시장이 매물도 좀 더 나오고 디맨드도 더 들어올 것 같아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좀 기대는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죄송하지만 RBA 날짜가 언젠가요? 5월 20일. 네. 깜짝이야. 네, 5월 20일에 RBA에서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빅스텝이냐 아니면은 뭐 쇼스텝이냐 이거 이제 결정하게 될 텐데 저희들도 이제 그거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아까 이제 크리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부동산 시장에 좀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는 그 자체가 아마 5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구매 또는 이제 판매를 계획하시는 고객님 또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잘 보시고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여러 고객님들의 어떤 성향이 있어요. 어떤 고객님들은 결정을 빨리 하세요. 야,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장점이면 몇 가지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빨리 결정해서 뭐 연초에 의뢰를 받았던 고객님들이 했는데 뭐 거의 한 2월, 3월에 이제 사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아직까지 조금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져서 한 3, 4개월 가시는 분도 한 몇 분 계신데 사실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누적으로 치면 이제 유닛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 가까이 올랐고 하우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45%좀 올랐거든요. 이제 1밀리언 기준으로 보면 하우스 가격은 그래서 한 15,000불, 한 2만 불 가까이 오른 거고. 네. 그 다음에 유닛 가격도 사실 한 70만, 80만 불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 한 16,000불, 15,000불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좀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빠르게 신속하게 좀 움직이시는 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계속 상승 턴은 이어질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니까 결정을 하셨다면 빨리 움직여서 원하시는 매물을 구입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요즘 날씨가 좀 제법 쌀쌀합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건강 또 감기로 인해서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저희와 함께 또 좋은 투자 또 좋은 매물 잘 고르시면서 좋은 전략을 가시고 고객님과 또 구독자분들의 어떤 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 늘 노력하는 CJ 부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CJ 부동산의 크리스 조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